여러분이 지금 아마 그 50대가 대부분이시죠? 50대. 50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 50대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잘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 50대에 대해서 또 정년을 몇 년 앞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한번 떠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요, 50대건 40대건 나이는 다 아름답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박우현이라는 시인, 그분이 쓴 그때가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전체를 못 외우니까 중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0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젊었을 땐 그러죠. 이윽고 40이 되었다. 슬프게 나는 멀쩡했다. 그리고 50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그분이 그때 50대였단 말이에요. 아직 60대는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0이 되면 50이 그러리라. 70이 되면 60이 그러리라. 70이 되면 60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이였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때 절정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 이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라는 시인데요, 이걸 여러분 의식하면 되는데 의식하지 않고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의식하면 가능하죠, 여러분. 의식하면은. 그런데 50대라는 게 어떤 나이냐?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봐요. 시인 고은의 그 꽃이라고, 고은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그냥 시만 봅시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승진을 향해서 몰두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때 여기저기 아름다운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까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려올 때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려올 때라고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 내려올 때 행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5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0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자고 했는데요. 우선 봅시다. 50대면은 청년입니까? 중년입니까? 노년입니까? 이 대답하시기 곤란한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노인 기준이 몇 세인가요? 우리가 65세를 노인 기준을 만든 게 여러분 유엔에서 1950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연금 쪽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연금보험을 만들면서 188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 비스마르크 여러분 재상이 만든 게 연금이잖아요. 그때 연금을 몇 세부터 주기로 했느냐? 65세부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왜 이러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싹트니까 그 사회주의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서유럽을 어떤 경제학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산주의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를 활성화해야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경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을 사회주의 사촌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만들어서 65세부터 노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갔죠. 그러나 65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받아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65세가 노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65세면 서울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끄덕끄덕 안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65세가 넘게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사람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런데요, 유엔에서 1950년에 65세를 노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5년에 유엔에서 규정을 한 건 아닌데, 요즘 여기 유엔이 좀 권력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제한만 했어요. 제한. 여러분 유엔이 제한한 나이에 대한 규정입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여기는 이제 청소년이고 18세부터 청년이다. 그럼 몇 세까지 청년이냐? 65세까지 청년이다. 이럴 때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다가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모님이 얘기하면 그냥 바로 마음에 안 와. 이게 와닿지가 않아. 이게 말이 안 돼. 그래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동 모드로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소통의 기술인데 이걸 한참 연구해가지고 한참 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 쳐다보는 그 모습 보고 열받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아내가 화낸다고. 나는 그때마다 그런 표정을 보면서 말합니다. 네 존재 자체가 화내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자, 18세부터 65세를 청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하자. 그리고 80세부터 99세를 노인이라고 하자.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엔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퇴 몇 년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딱 표정이라든지 여러분 몸매,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신입사원 교육인지 과장 교육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해도 이것도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신입사원 교육은 좀 그렇다 치면은 여러분 과장 정도 교육된 것 같아요. 과장 교육. 아니 그런데 이건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요즘 젊어요. 도쿄 노인종합연구소에서 실험한 바에 따르면 1977년 70세. 여러분 1977년 70세가요. 2007년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원 제너레이션 1세대를 보통 30년 잡잖아요. 30년 후 2007년에 87세하고 신체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30년 만에 17년 젊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7년에서 지금 오늘 2020년이니까 또 13년이 흘렀으니까 아마 더 젊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더 놀랍게도 더 앞으로는 점점 더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젊어지려고 안 해도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젊게 만들고 안 죽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어떤 기술이 떠오르십니까? IT죠, IT. 그런데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IT를 뛰어넘어서 BT를 뛰어넘어서 NT는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NT와 BT와 IT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결합이 돼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혁명의 와중에서 미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분 장수혁명입니다. 장수혁명.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우리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봅시다. WHO에서 영국의 한 연구팀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발표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 OECD 선진국 중에서 2030년에 가장 이게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일본이면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흔히 장수국가 하면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30년에 최장수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다. 우리 놀랍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해버립니다. 애 낳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 안 낳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비군 훈련해가지고 그 시술 받아갖고 안 낳는 경우 있죠. 나도 둘만 낳는데요. 그 전에 난 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5 낳았으니까 나도 좀 낳으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 자꾸 둘만 낳아도 3천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나만 낳자고 하니까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갔는데 그거 하면은 또 빵도 주고. 아니 인간이 참 묘합니다. 별것 아닌 걸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대세 수능해서 저도 막아버렸습니다. 우린 정부 정책에 순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은 죽기 싫어합니다. 안 죽으려고 작정을 해버립니다. 병원 외래진료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웬만하면 바로 병원 가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서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을 일주일에 2번씩 가십니다.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여기 병원 안 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약학박사 유명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현대인은 반건강인 약으로 산다고. 여러분 우린 별것 아닌 것도 약을 먹고 견디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죽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약만 잘 먹는 게 아니고 병원만 잘 마는 게 아닙니다. 운동 보세요.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떤 놈은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는 놈도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분 적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맞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루의 법칙이라는 게 루의 법칙은 뭐냐면요. 쓰지 않으면 녹슬고 너무 많이 쓰면 고장난다. 세상의 모든 법칙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답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안 쓰면 문제예요. 너무 안 쓰면. 그런데 요즘은 너무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아요. 몸을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운동을 너무 많이 하세요? 육체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 좀 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렵 채집 시대 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유전자, 우리 본능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수렵 채집인들이 일반적으로 9km에서 14km를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학자들, 고고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이거 우리 걸음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2,000보에서 18,000보예요. 그러니까 12,000보에서 18,000보를 걸어야 건강하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이 현재 몇 보 걷느냐? 하루에 3,000보 걸어야 많이 걸어요.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많이 운동 너무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고요. 이러면 강의가 안 된다는 걸 나 알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가 내가 운동 많이 하냐고 하니까 다른 곳에 가면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조심하세요. 고장나니까. 많이 하면 여러분 과하면 고장나요. 그런데 고장난 것보다 녹슨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헬스 기계 사가지고 녹슨 놈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게 많이 써서 고장난 놈이 많아요? 여러분 말고 다른 놈들. 네? 여러분 말고. 여러분 녹슨 사람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 중고 거래가 싹 튼 거예요. 중고 거래가. 그래서 녹슨 게 많아가지고 어떤 놈은 그 비싼 헬스 기기를 빨래거리로 쓰더라고. 빨래거리로. 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놀랍게도 헬스 기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헬스 클럽에 등록해놓고도 운동을 안 하는 놈이 많아요. 그래서 헬스 클럽은 절대로 한 달씩 안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6개월에 40만 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헬스 클럽 경영자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달 못 돼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40만 원 받는 게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놀랍게도 어떤 놈은 헬스 클럽에 가는데 자가용으로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뭐 타고 올라가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운동 좀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다시 자가용 와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소파에 누워 누워가지고 이 운동이라고는 안 해. 작동이라고는 안 해. 그래서 어떤 놈은 손도 안 써. 손도. 예? 그래서 입만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 입만.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물. 아니 저가 가서 물 못 먹어? 그런데 피곤해 죽겠다고. 나 헬스에서 많이 해서 피곤해 죽겠다고. 여보 물. 이때 물 갖다 주는 여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설령 지금은 갖다 줄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산성이 아직 높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은퇴가 가까워지고 은퇴하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거든요. 어떤 놈은 물만 그런 게 아니고 TV 화면도 리모컨도 안 돌리고 입으로만 돌리는 놈이 있답니다. 몇 번? 입으로만 돌려.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핑계거리가 뭐냐면은 밖에서 너무 힘들었다. 밖에서. 집에 오면은 그것 손놀림 하기 싫다. 몸을 안 놀리다가 여러분 녹수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헬스클럽 등록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걸어서 헬스클럽 앞에만 가서 문 열고 다시 문 닫고 오면은 그게 더 건강하다. 그건 돈이 전혀 안 들어. 돈이. 인정하십니까? 세상을 가만히 한번 의식을 해보면은 우리가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 2030년에 세계 최고의 기대 수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 중에서 한국 여자 90.82세 거의 91세 2030년 우리 여자분들 보세요. 산에 가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산에 가도 웬만해서 술 안 드십니다. 남자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산에 가가지고 술 먹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세계 최고가 돼도 84세밖에 안 돼요. 그럼 여자하고 6살에서 6살, 7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자보다 7년을 빨리 죽어야 됩니까? 하는 짓이 죽을 짓을 하니까 그런 거다. 아니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거 그냥 오해하기 없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의식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갖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 제2의 인생 기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노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래학자이면서 사상가이면서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미래를 예견해가지고 얼마를 맞췄느냐? 86%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1948년생입니다. 몇 살이에요? 나이가 꽤 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년이지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AI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도. 이분은
우리 몸 자체가 놀랍게도 나노 기술의 결정체랍니다. 우리 몸이 나노 기술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나노 로봇을 수백만 개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해버리고 수리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지금 생명 연장의 속도가 우리 노화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럼 언제 가면 결정이 나느냐? 21세기 중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2045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이 특이점이 온다. 싱귤레러티, 특이점. 발음 좀 되나요? 이럴 때 또 싱귤레러티 이러면 끄덕끄덕 해주면 내가 다 알아듣셨구나 이러는데, 싱귤레러티 했는데 그냥 쳐다보니까 저 자식이 발음이 지금 이러면 오늘 길어져서 쉬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말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 3시간 하는데 쉬는 시간 없는 놈 나오라고 그래.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응 잘 해주시면 아주 따박따박 10분씩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네가 선심 쓰냐고. 저는 그럴 때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면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당연히 승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자, 2045년엔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은요, 인간의 모든 지능을 다 합해도 AI를 못 따라온다. 그럼 그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이고 발명가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지. 막 어떤 분은 안 죽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예? 그게 지금 유토피아냐고 디스토피아냐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오늘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제 얘기가 아니고 레이 커즈와일의 얘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따지려면은 오늘 인터넷으로 커즈와일한테 따지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2045년에 그날이 올 수도 있다. 그날이 되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게 3단계 건강혁명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건강을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의 노력이요. 여러분, 오늘 당장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부터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 루의 법칙을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녹슬지 않도록, 그렇다고 고장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통이 됩니다. 자, 1단계는 지금 당장의 건강에 관한 노력이다. 2단계는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이건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놈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현재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가 NT, 나노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죠. 나노 로봇 수백만 대를 우리 몸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나노미터가 10억분의 1미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로봇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치워버리고 고장난 곳을 뚫어버리면은, 여러분, 인간 장기가 수리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혁명을 딱 거치게 되면은 2045년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2045년이 되면 연세가 90대가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자기도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 알의 약을 드신답니다. 하루에 수백 알의 약을 드시고 자기가 제조한 거래요.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마다 정맥 주사를 맞는답니다. 아마 그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주사 맞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훌륭한 분이고 정말 선지자죠. 어찌됐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2045년 이때쯤을 기다리고 있고, 이분이 특이점을 쓴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모두가 이쪽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뛰어든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여기 레이 커즈와일이 레리 페이지를 찾아갔거든요. 구글 창업자 있잖아요. 구글 창업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글 레리 페이지가 돈 못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리 회사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돈 쓰라고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마음대로 돈 쓰라고, 이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못 되니까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 말은 마음대로 쓰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글에서는 2013년에 캘리코라는 건강회사, 바이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큰 제약회사와 함께. 그 회사의 목표는 여러분, 노화라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질병이다.
이런 마인드를 레리 페이지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칼리코를 만들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관리를 잘해서 수혜만 하면, 수혜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아니, 지금 이 답이 안 나오면 지금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왜 죽어라 말씀을 드렸는데 길어져요? 짧아져요?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버리면 또 다시 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나 더 해. 휴허라는 MIT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뭐 우리 또래죠. 여러분 또래죠. 저는 50대 중반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넘었을까요? 앞에 계신 선생님이 넘었다고 합니다. 잘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혀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은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것 아닌 얘기 그냥 쉽게 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면 됩니다. 뻔히 알아도 뻔히 아는 것도. 여러분 사모님한테 그냥 뻔히 아는 거지만 당신 섹시하다고,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처음에는 반발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 장난하지? 그때 또 어떤 놈은 놀랍게도 그럼 진짜인 줄 알았냐?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야 됩니다. 진짜 소통 전문가는 우깁니다. 진짜처럼 아니라고. 당신 진짜, 당신 남자 알아? 남자? 남자는 당신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여자 뇌에 박힙니다.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 박힙니다. 우리 뇌는요 잘 아시겠지만은 전두엽도 있지만 안에 편도체 같은 동물 뇌도 있거든요. 감정의 뇌는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히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정확히 지 눈에 보이는 대로 맞는 말 해가지고 맞는 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맞는 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맞는 말에서 맞는 놈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맞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맞는 말이에요. 저한테.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그러니까 사모님한테는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모님하고는 절대로 솔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시 딕스라는 요리 소설가가 오직하면 부부 사이 100% 솔직은 금물이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놈은 집에만 들어가면 솔직해져가지고 여보 오늘 솔직히 말 좀 하겠다고. 당신 내가 솔직히 이 옷 입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예?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당신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참 늙어 보인다고. 예? 왜 젊은 모습 왜 그렇게 다니냐고.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놈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말고 있어요 없어요? 미래 없는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여자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교체 가능성도 없지만 이런 놈은 교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교체 가능성이 있는 놈은요 여자 만나면 감동해야 된다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안에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감동하는 놈들이 많거든요. 아니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말고 나 안전하게 얘기해야지.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는 자 이렇게 길어졌다. 이렇게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휴허 얘기하다 말았는데 휴허는요 17살 때 암벽등반을 하다가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 뒤로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과학자가 돼서 MIT에서 그 분야의 전문 분야를 이끌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전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양반은 전자 다리를 끼고 다니는데요. 달리기, 등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이렇게 너스리를 뜹니다. 전자 의족으로 하니까 좋은 게 키가 커지더라, 키가. 나보다 키 큰 놈 별로 없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생체공학, 바이오닉스라고 불러요. 영어로 생체공학. 이 생체공학이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 생체공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체 기능 확장입니다. 신체 기능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로 안 죽어야 됩니다. 절대로. 죽어도 안 죽어야 돼. 죽어도. 근데 이런 말 하다가 내가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그 양반 왜 돌아가셨지?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정적인 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런 말 할 때부터 꼭 그럴 것 같더라고. 아니 우리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인드가 그런다니까. 자, 길어졌다. 이 길어진 인생을 그냥 살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50대까지는 성장이었어, 성장. 이제 50대부터 나머지 인생은 그게 6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릅니다.
120까지만 살아도 60년입니다, 여러분. 최소 수명을 120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면. 여러분, AI 분야의 또 4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인 앤드류 응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면서 벤처기업 창업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젊음에 대한 정의를 너무 간단하게 내려요. 100세 이하인 사람. 100세 이하인 사람이 젊음이에요. 100세 이하인 사람. 이번에 여러분 혹시 2020 나훈아 콘서트 보셨습니까? 그분이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그냥 청년이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나는 나훈아 노래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테스 형 부르는 그분 모습 보면서 나는 청년을 느꼈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70대 중반인데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 놀랍게도 70대 중반에 가수분들이 옛날에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서가지고 발을 벌렸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위험하니까. 그러다가도 조금 노래하다가도 이게 안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이와 똑같은 이분은 청년처럼 우리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청년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청년입니다. 지금. 청년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청년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길어진 인생 여러분 소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